균형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빠졌다. 여기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이제 대통령님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분. 아니, 어디가 좋아요? 왜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뉴미디어를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그러세요, 뉴미디어를 그러면. 한 분 더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시민언론 민들레. 네, 아, 민들레도 여기 출입하세요? 예. 내가 그 주요 독자인데. 김성진 감사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과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직접 소통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셨다고 하셨고, SNS도 좀 누구보다 아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생중계 통해서 국무회의나 뭐 어떤 국정의 성과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님께서 항상 X를 통해서 기자들의 기사를 또 공유를 하시고, 또 왜곡 보도나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를 하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언론의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언론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미디어 생태계가 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개별 기사에 대해서 이건 팩트가 이렇다, 이거는 뭐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매우 섭섭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청와대 출입하는 분들이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주로 바깥에 사회 문제나 뭐 이런 쪽이 쓴 기사들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1차 역할인데, 물론 의견도 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곡 조작되거나 가짜일 경우에는 주권자들의 주권 판단을 왜곡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나쁜 걸 넘어서 위험합니다.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조작 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봐요.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부 영역에서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영역이 자유롭게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겠죠. 근데 의견은 저는 뭐라고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견이니까. 근데 팩트를 조작하는 것은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중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오보는 어쩔 수 없죠. 아니, 있는데 잘못 알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를 오해에 기반한 것이면, 오인에 기반한 것이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인에 기반해서 잘못 보도해놓고도 수정을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만큼 특별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트위터에다가 거짓말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신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보장을 받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짜 뉴스를 고의로 퍼뜨린다. 질서 파괴 행위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을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론 직피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극소수의 언론사 또는 극소수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죠.
저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영을 책임지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 그 요즘은 제가 공보 측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씩 해요. 따옴표가 이게 호 따옴표냐 겹 따옴표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냐 차이가 있잖아. 겹 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에 붙이고 무책임하게 누군가의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견은 의견대로 해야죠. 해석은 해석대로 하고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는 가끔씩 가려지는데, 예를 들면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땡땡 기자가 누구하고 어디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거를 봤다더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봤다더라고 누가 말했다고 그걸 따옴표 쳐가지고 쓰면은 이게 허위 보도인가요? 진실 보도인가요? 이거 허위 보도예요. 누군가 말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말했다는 게 주요 팩트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 팩트예요. 누가 말했다고 따옴표 쳐서 보도한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걸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따잖아요. 주장을 사실처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나쁜 비정상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큰 문제다. 제가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누구 기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대한민국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모범적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하면 훼손이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하시죠. 저기 기자회견을 가끔씩 네. 좀 자주 합시다. 자주 하겠습니다. 나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이 못 하게 해요. 사고 날까 봐. 아닙니다. 네, 2시간 50분 가까이 20명의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